비염 때문에 콧물 흘리는 아이들이 병원에 오면 꼭 듣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콧물이 날 때마다 병원을 와서 약을 먹어야 하나요? 약을 너무 오래 먹은 것 같은데 비염약 이렇게 오래 먹어도 괜찮나요?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환절기네요. 유난히 콧물 흘리고 코막혀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비염 있는 아이들, 특히 알러지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 옛날에 비해서 요즘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논문에서는 한 30-40% 정도 아이들이 비염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느낌? 비염 때문에 콧물 흘리는 아이들이 병원에 오면 꼭 듣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콧물이 날 때마다 병원을 와서 약을 먹어야 하나요? 약을 너무 오래 먹은 것 같은데 비염약 이렇게 오래 먹어도 괜찮나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환절기예요. 비염도 같이 찾아왔어요. 환절기가 되면 비염 환자가 늘어나는 게 원래는 꽃가루 알러지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니까. 근데 요새 보면 꽃가루 알러지가 없는 애들도 환절기가 되면 증상이 심해져요. 이거는 아마 미세먼지 탓이 아닐까라고 추측해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울 동안 잠자고 있던 미세먼지가 확 날리니까 코가 자극을 받는 거죠. 비염 있는 사람들은 뭐 차고 건조한 바람이 닿거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거나 이래도 코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아무튼 코가 좀 예민해요. 그래서 환절기가 아니라도 콧물을 막 달고 살고 약 먹으면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 약 끊고 좀 지나면 또 다시 콧물 나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 라고 물어보면 답은 생각외로 간단합니다. 비염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약을 먹는 게 맞아요. 보통은 되게 귀찮고 짜증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콧물 나서 막 계속 코 훌쩍이는 사람, 맨날 교실에서 댕댕하고 코 푸는 사람, 옆 사람들 깜짝 놀라게 재채기 하는 사람, 이렇게 증상이 심해 보여도 여기에 적응한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지 잘 몰라요. 애가 너무 어려서 얘가 불편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얘 뭐 먹는 거 자는 거 정도라도 체크해 보세요. 가볍게 아침에 30분 1시간 콧물 흘리다가 멈춘다 이러면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병원을 데려올 만도 하겠지만 정말 하루 종일 콧물 흘리고 있다, 계속 입 벌리고 있다, 자는데 코골이가 심해졌다든지 자다가 평소보다 좀 자주 깬다든지 아침만 되면 입술이 말라 있다거나 먹는 양이 갑자기 줄었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정도면 병원 와서 약을 좀 받아 먹는 게 낫죠. 비염, 알러지 비염은 평생 달고 산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긴 한데 뭐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20대에서 40대 정도쯤 비염이 피크를 찍고 그 뒤에는 조금씩 좋아집니다. 이탈리아의 한 연구에서 비염 있는 사람들을 30년 동안 쭉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45%는 좋아졌고 26% 정도는 그냥 쭉 가고, 비염이 있을 때 콧물 나면 치료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게 이거 그냥 두면 축농증이나 중염이나 이런 합병증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합병증이 생긴 사람들이 한 21%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참 지나면 좋아지기도 해요. 나중에 가서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약 먹고 치료를 했는데 더 심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마다 제법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맞는 치료를 해야겠죠. 그렇다고 해도 20대에서 40대 정도가 피크라 치면 정말 평생 약을 달고 사는 느낌이긴 한데 이쯤 될 때까지 약을 먹었으면은 일단 본인 노하우가 어느 정도 생기긴 해요. 자기만의 치료법 이런 게 많이들 생기긴 하는데 의사들이 권장하는 치료법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려보면은 증상이 좀 심하거나 알러지 반응이 좀 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비염 증상이 없어져도 한동안 좀 약을 먹기도 하고 환절기 동안에는 증상이 없어도 약을 꾸준히 먹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을 오래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보면 대부분의 약은 오래 먹어도 오래 써도 괜찮습니다. 먹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뭐 졸리다든지 변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작용 종류가 아니면 대부분 오래 사용합니다.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긴 한데 걱정돼서 약을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 약국에서 파는 오땡땡땡 같은 스프레이 그거는 오래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거 못 끊고 오래 쓴다는 어른 사람들 가끔 진료실에서 보는데 하루에 막 4-5번씩 1년 넘게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국에서 한번 써보라고 해서 쓰기 시작했대요. 근데 오래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안 쓰면 너무 답답하니까 안 쓸 수가 없다고. 근데 써도 효과가 잘 없다고. 아니 제발 알면 좀 쓰지 말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뭐 어쩌겠어요. 일단 지금이라도 제발 끊으시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정석대로 처방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겁내시는 스테로이드, 특히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성분의 비강 분무 스프레이. 이게 효과가 진짜 좋은데 딱 여기만 작용해서 또 부작용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몸 전체로 안 퍼지고 여기만 작용해서. 약효가 몸 전체로 퍼져서 오래 쓰면 부작용 있고 그런 제품들은 이제 안 만들어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애들한테도 써도 된다라고 승인돼 있는 제품들은 정량대로 쓰면 오래 써도 괜찮습니다. 스테로이드라는 걸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약들을 오래 써도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보통 1년 넘어가는 연구들은 잘 없긴 한데 뭐 몇 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썼을 때는 다 괜찮다고 하고, 애들 같은 경우 이런 스테로이드 성분의 비강 분무 스프레이 한 2개월 정도까지는 꾸준히 매일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1년 내내 약을 매일 달고 살아야 하고 증상이 너무 심하면은 돈이 조금 들어가도 면역 치료라는 이런 치료법을 생각해 보는 게 더 맞겠어요. 자세한 건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상담해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빠뜨릴 뻔했네요. 오늘 얘기 드렸던 비염은 알러지 비염이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 콧물이나 코막힘 같은 증상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으면 알러지 비염이 맞는지, 혹시 다른 비염은 아닌지 알러지 검사를 해보는 게 우선이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